헤어 관리 자연스럽게. 그럼 오늘은 어떤 스타일 오늘 이제 주제로 하시는 건가요? 오늘은 이제 클래식 헤어, 특히 이제 남성 헤어 중에서 제일 오래된 이제 롱트림 스타일. 롱트림 스타일이고, 사실은 뭐 그런 얘기 되게 많이 해요, 주변에서. 야, 롱트림 같은 거 보여주면은 뭐 거기서 걔네가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그런 식인 거지. 우리끼리 하는 이제 대화 방식이어서 네. 써먹을 때가 있어? 뭐 롱트림을 해? 네. 이러거든. 근데 나는 좀 내 생각은 좀 달라. 그러니까 보통은 뭐 교육을 해줄 거면 클리프 오브 콤을 어떻게 해서 뭐 그래듀레이션을 만드는 방법, 뭐 스퀘어를 만드는 방법, 뭐 페이드를 만드는 방법, 뭐 이제 막 그런 것들 있단 말이야. 근데 이제 그런 거 말고 저기 뭐냐, 그 오히려 롱트림을 통해서 남성 헤어란 것이 어떤 것이고, 그걸 통해서 어떤 식으로 변주가 되고 트랜지션이 되고, 그 다음에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게 난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 네. 그러니까 그 스타일을 따라하라는 게 아니라, 내가 너한테도 교육할 때도 얘기했잖아. 네. 그러니까 머리를 자르는 방식이 있어서 정답은 없어. 네. 다 방식이 다 다를 뿐이지. 그 중에서도 그 방식을 통해서 내가 어떤 식으로 트랜지션이 되고, 그거를 어떻게 이 사람의 라이프 스타일에 녹아낼 것인가, 이게 중요한 거거든. 그래서 오히려 롱트림이라는 스타일 자체가 더 의미 있다고 생각을 해. 네. 특히나 롭 있잖아, 스코르메, 네. 버투스 같은 경우에도 세미나 때 항상 보여주는 게 거의 대부분 롱트림이란 말이야. 그쵸. 또 보면은 가장 클래식적이고 가장 클래식이라서 그런 얘기를 많이 하지. 네, 맞고, 사실 뭐 아까도 뭐 미용했다고 하지만 뭐 샴푸하는 거, 옆에서 뭐 펌어 사이드 뭐 말아주는 거, 아니면 영양해주는 거 옆에 사이드 해주는 거, 배운 게 되게 다거든요. 그 다음에 뭐 대학교 때는 가위 잡는 거, 파지법 뭐 이거 말고는 없어요. 나머지는 다 혼자서 그냥 무조건 다 그냥 가발이나 친구들 불러가지고 자르면서 공부하고, 그런 식으로 이제 한 10년 동안 이제 해서 2014년도에 슬래킹 바버샵이라는 거는 예전에 이제 지드래곤 옷을 만들어주는 미국에 있는 유명한 아티스트가 있는데, 그 친구 머리를 해준 적이 있어서, 그 친구가 자기가 한국에서 어떤 뭐 커피숍을 할 건데 너 여기 바버샵에 왔으면 좋겠다. 그게 우리나라 최초의 샵인샵 형태 그 운영을 했었거든요. 근데 저는 사건 사고가 좀 많아가지고 뭐 보시다시피 한 1년 정도만 하고 이제 적게 되고, 그 이후에는 제가 이제 블레스 바버샵이라는 곳에서 이제 일을 하게 됩니다. 처음이에요. 이때가 제가 단체 생활을 한 게 처음이에요. 그 전에는 줄곧 혼자 있었거든요. 그래서 단체 생활을 하면서 어떤 그 단체 생활의 어떤 행복이라든가 이런 것들. 왜냐면 저는 항상 아웃사이더였고 항상 되게 고지식해가지고 누군가가 다가오면은 좀 약간 기피하고 이런 게 있었는데, 오히려 제가 이 일을 하면서 제가 첫 번째 어떤 기점을 중요하게 맞은 순간이에요. 그래서 이제 2016년도에 빌리케 바버샵이라는 가게를 이제 오픈을 하게 됩니다. 네, 제 커리어고요. 보시면은 뭐 한 번씩 좀 다 읽어드릴게요. 아시아 최초로 제가 세계 바버 이제 탑 10에 선정이 됐고, 그 다음에 한국인 최초로 러시아 가서 마스터 클래스, 세미나와 같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소규모 세미나 같은 개념을 이제 러시아에서 제가 했었고, 그 다음에 피가로스 바버샵이라는 곳에서 이제 연수하고, 독일에서 이제 게스트, 제 친구들이거든요. 지금도 계속 교류하고 있고, 이 친구들도 계속 한국에 와요. 한국에 와서 저희 매장에서 일하고, 그럼 수당 주고, 또 제가 또 독일 가면은 거기서 일을 하면 또 수당 가고, 그런 식으로 계속 이제 그런 일을 하고 있고. 맨즈 헤어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으신가요? 없으세요? 제가 알기로는 그 저희 고객님 한 분이 여기 강사님이셨던 걸로 하는데. 그래서 저는 그분 보면서 되게 대단하다고 생각했어요. 쉽지 않거든요. 그리고 인정해주는 거잖아요. 아, 이런 스타일은 바버샵에 잘라야 된다는 그런 것들.
제가 일전에 아이디어 대표님 한번 뵌 적 있었거든요. 소개로. 되게 포스가 있으시더라고요, 대표님. 대표님 여자분 맞으시죠? 네. 그때 제가 대표님한테 한참 막 직원들이 계속 그만두고 뭐 하고 하면서 이 힘들어할 때 대표님은 어떻게 했길래 지금까지도 그 오랜 기간 디자이너들이랑 어떻게 이렇게 같이 공존할 수 있고 같이 지낼 수 있냐고에 대해서 이제 물어봤더니 그때 했던 얘기가 뭐냐면 아직도 기억하고 있는데 내가 아쉬워해야지 받는 사람이 그냥 나 받으면서 받아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손해보거나 감정적으로 봤을 때 좀 서운한 감정을 좀 느낄 수 있다 뭐 이런 얘기 저한테 한번 해준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대림청구에서. 그래서 확실하게 챙겨줄 거면 재지 말고 확실하게 더 서포트 해주고 밀어주고 그게 자기가 지금까지 저한테 오픈 멤버가 한 10대 명도 있다고 했어요. 지금까지 아이디어가 뭐 역사적으로 지금 한 얼마 됐는지 저는 잘 모르지만 뭐 오래된 건 알고 있는데 찍고 있어요. 너 PD야 이제. 오늘 이제 세미나 왔잖아. 너 여기 아이디어가 어느 곳인 줄 알아? 뭐 하는 데인 줄 알아? 들어본 적 있어? 들어본 적 없어요. 아이디어가 되게 유명한 샵이거든. 브랜드고. 준호이 알지? 준호는 알죠. 서울에는 이제 프랜차이즈점이 이렇게 막 좀 있잖아. 네. 박승철도 있고 준호도 있고 뭐 이가자도 있고 막 여러 가지 있는데 아이디어 같은 경우는 이제 일산에서 주로 활동하는 곳이거든. 근데 이제 거의 일산에서는 제일 크고 제일 아무튼 일산에서는 거의 독보적이란 말이야. 네. 거기서 이제 오늘 이제 세미나를 하게 되었고 그래서 장소는 여기 이제 홍대인데 아무튼 이제 뭐 바버들 대상이 아닌 이제 디자이너나 이런 사람들 대상으로 하는 거는 되게 고무적인 거지. 근데 왜 고무적이라고 생각하는 줄 알아?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다고. 그러니까 뭔가 그런 건 아니지만 옛날에는 뭐 직접적으로 표현하거나 말하진 않았지만 그냥 좀 약간 좀 무시받거나 이런 것들이 좀 있었거든. 바보가요? 그치. 왜냐면 뭐 기술적인 거, 이론적인 거 이런 것들이 너무 떨어진다. 네. 근데 나는 오히려 이런 오퍼가 들어오면은 인정을 받는 것 같아서 기분 좋다. 네. 개인적으로. 그래서 나한테는 되게 고무적인 거야. 네. 어쨌든 여기 사람들도 이제 클래식 헤어를 배우고자 하는 거니까. 그렇지. 잠깐만. 선생님 혹시 저 물 좀 있을까요? 나 클래식 헤어에 대해서 좀 알고 계시나요? 여기 보니까 되게 약간 연령대가 다 영하시고 젊으신데 지금 버거샵이나 클래식 헤어에 대해서 좀 관심이 있거나 좀 아시는지 아니면 그냥 시켜서 여기 오신 건지 네. 왜냐면 저는 사실 그게 제일 힘든 게 뭔가 자꾸 이해시키려고 해야 되고 그냥 제가 하는 거 그냥 보여주면 되는데 이 사람들이 이렇게 와닿지가 않으니까 그런 것들이 되게 저는 좀 많이 힘들었었거든요. 그래서 사실 관심 있는 친구들은 제가 손짓 하나 뭐 행동 하나에도 반응이 와요. 근데 이제 그걸 이제 모르시는 분들은 지금 뭐 하고 있지? 약간 이런 식이라서 근데도 이제 제가 그래서 처음에 이제 저한테 이제 오퍼 오셨을 때 세미나 해줄 수 있냐고 그러면 이제 제가 하고 싶은 대로 해도 되냐고 네. 저는 제가 가장 잘 잘하고 자신 있고 보여드릴 수 있는 거를 여러분들한테 보여줘야지 그게 가장 큰 의미가 있다 생각을 해서 안 그러면 얼마든지 뭐 맞춤식으로라도 다 알려드릴 수는 있지만 그게 과연 이분을 처음 보는 이 부분에서 큰 의미가 있을까? 네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저희나 뭐 미디움 스타일들은 분명 섹시가 나와서 머리를 자르겠죠? 어떻게 자르게? 다이건을 자르시나요? 다이건을 자르는 이유가 뭐죠? 자연스러워서 그 다음에 있고 그러면 다이건을 잘랐을 때 그 쌓여있는 무게감은 어떤 식으로 느껴졌어요? 틴닝으로 양감적으로
보통 대부분이 많이 다이건을 많이 해요. 왜 다이건을 많이 하는지에 대해서 아까 뭐 얘기했다시피 다양할 수가 있지만 어떤 부분에서는 다 대응이 가능해요. 엘리베이션도 가능한 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어떤 흐름을 만들 때 호리존탈에 가까운 무거운 부분을 만들 수 있고, 그렇죠? 아니면 레이어처럼 가벼운 부분, 머리 자체가 내려갈수록 어떻게 되죠? 무거워지잖아요. 그리고 올라갈수록 머리가 가벼워지잖아요. 이건 누구나 다 아는 듯한 얘기예요. 근데 이게 되게 중요해요. 이걸 통해서 내가 원하는 이 흐름과 스타일을 다 만들어낼 수 있고 표현해낼 수 있어요. 정말 머리가 뻗치지 않을 정도의 느낌을 가져가면서 여기서 잘라주는 거예요. 자, 이 정도면은 머리가 뻗치지 않는 게 지금 보이죠? 이거를 이제 프리비 섹션으로 잘랐던 걸 계속 가져가면서 쭉 갈 거예요. 그리고 반대편도 마찬가지고 쭉. 이거는 여러분들이 다 하고 있는 작업의 방식이에요. 예전에 바보 같은 경우에 만약에 롱트림을 자를 때 이런 식으로 안 잘랐어요. 다 그냥 클리프로 자르거나 좀 이렇게 투박하고 되게 러프하고 막 이랬었거든요. 근데 바보도 마찬가지로 계속 기술이 발전하고 그 다음에 뭐 사순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영감을 많이 받아서 스타일은 똑같지만 커트의 방식은 계속 진보되고 있어요. 계속. 네. 드랍 컷? 근데 그런 생각인데 여러분들 똑같이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우리나라가 머리 스타일이 참 잘 짓는 것 같아요. 다 솔직히 거기서 거기잖아요. 스타일의 형태만 바뀌는 것 뿐이지. 근데 이름을 진짜 기가 막히게 잘 짓는 것 같아요. 투블럭도 그렇고 투블럭도 어떻게 보면 외국에서는 다 언더컷인데 해보고 싶은데 혹시 저한테 기술 좀 알려줄 수 있냐 이런 식으로 뚫리겠을 거예요. 그러다 한 번은 저도 모르게 택배 없어 그런 거예요. 이발소인 줄 알았는데 그래갖고 갔어요. 일단 갔는데 그 자리에서 나오기가 좀 그랬어요. 상황이 나올 수가 없었어. 이렇게 다 커트 부서져 있고 근데 약간 그 뭐라 그러지? 되게 미시 룩을 입고 있는 되게 시스루한 잠옷이라고 해야 되나? 그걸 이제 입고 계신 분이 저 이렇게 라인 정리해 줬었거든요. 면도 아웃라인 뭐 이제 그런 경험도 있었고 그 왜 우리나라에서 제일 오래된 성우 이용원이라고 있어요. 거기도 제가 2013년도쯤에 가서 우리나라에 이런 데가 있었어? 하면서 인터넷 찾아봤는데 그게 있더라고요. 지금은 이제 리모델링 돼서 되게 깔끔해졌는데 그때는 다 무너져가는 찾아보면 있어요. 그 사진이.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이제 여기서 전체적으로 이제 드라이로 이제 더 부드럽게 만들 거고 더 디테일하게 이제 만드는 작업할 거예요. 웨트 커팅은 끝났기 때문에 자 이제 베이스 확인했으니까 언더 부분 자르지 말고 이때 맞춰서 잘라주고 그리고 옆에가 사이드 포인트 쪽이 너무 짧아지면 머리가 뻗칠 수 있으니까 왜냐면 처음에 이 포마드가 너무 많이 바르면 빗질할 때 좀 이렇게 당겨서 아파요. 사전에 헤어 로션을 발라놓고 포마드 발라주면 빗질할 때도 당기지 않고 부드럽게 빗질되거든요. 스티키 오일이라고 약간 크림의 형태예요. 크림의 형태고 딱딱하지도 않고 웨트한 스타일이나 좀 자연스러운 스타일. 근데 광택감은 좀 있어요. 그래서 이 제품을 발라가지고 자연스럽게. 고정력은 한 별 5개 중에 한 2개 정도 빗질을 해줍니다. 뭉치는 거 없이. 그래야 이렇게 하나로 분류되는 이게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연결감이 끊기면 안 돼요. 빗질을 했을 때 이런 식으로.
들어간 부분들 해드리고, 아무래도 지금 이렇게 보셨을 때 특히나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좀 잘 이해 안 갈 수도 있고 잘 와닿지 않을 수 있어요. 보통 뭐 우리나라에서 이제 뭐 렌즈에서 얘기하는 뭐 스퀘어 뭐 이런 그런 느낌의 형태의 커트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만 분명 이 속에서도 나중에 하실 때 분명 영향이 있을 거고. 그냥 좀 기장만 길이가 결국엔 머리가 없애고 지는 거여도 이 기장이 길면 자연스럽게 머리가 힘이 죽을 수밖에 없거든요.